반갑습니다. 대스마임의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까다로움을 담다 기출분석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제가 문제를 정말 필요한 문제들만 까다롭게 보고 나서 분석해서 뽑아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자, 그래서 기출분석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요, 그냥 많은 문제를 풀을 거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개인과 사회관계 그냥 같은 문제 5문제만 풀어야 되는 것들을 40-50문제 풀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할 거냐, 아니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내가 풀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거냐, 여기를 생각하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풀어야 될까? 대답은 당연히 노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꼭 필요한 문제만 뽑았습니다. 자, 물론 시중에 좋은 기출문제를 모아둔 문제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설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는요, 개념편에 대해서는 단원별로 먼저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테마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테마는 문제 형식편이라고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점수, OX, 또 예, 아니요, 카드게임, 이런 식으로 사회문화에서는 문제 형식으로 뭔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따로 뽑아내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다음에 자료분석편 같은 경우에도 인구라든가 사회보장제도, 불평등 여러 형태 또는 사회계층과 사회이동까지 자료분석편도 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가된 거는요, 작년에 저 2025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나왔던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 중에서요, 좋은 문제들만 40문제를 뽑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실제 50점, 100점도 맞췄고요. 문제 형식이라든가 순서까지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문제 이해분에 대한 모의고사 총 312문제면 여러분들 사회문화 기출문제는 다 충분합니다. 자, 제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배열하고 어떤 문제를 뽑아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순서까지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난이도까지 고려해가면서 문제 순서까지 제가 전부 다 잡아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차근차근하게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고 내용이 정리가 되는 이런 교재가 또는 강좌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문제 형식과 자료 분석은요, 유형에 따라 문제를 배열했습니다. 문제 형식도 카드게임이라든가 점수라든가 예, 아니요 등등에 따라 가지고 다 배열했고요. 자료 분석도 인구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자, 마지막으로 불평등 여러 형태까지, 사회계층과 사회이동까지 문제 형식에 따라 배열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분석 모의고사 이해가 추가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그렇죠? 교육청 평가원 수능을 전부 다 아우러가지고 그 중에서 딱 40문제만 뽑아냈습니다.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0문제 정도 뽑아가지고 기출분석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적인 지금 현재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그렇죠? 모의고사까지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차라리 해설을 넣지 않으면 넣지 않지 EBS에 있는 해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는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지 않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본교재에 대한 해설은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자세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 선지는 이래서 틀린 내용이구나. 개념 교재만큼 상세하게 해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이 하나 더 나가는데요, 똑같은 구성이에요. 근데 여기 구성에서는 제가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근데 손글씨 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말 실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도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해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선지는 내가 어떻게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시중에서 만날 수 없는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자, 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손글씨 해설이 좀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얘는 틀렸고 얘가 이거라면 어떻다라고 뭐 풀이 과정들, 또 문제를 읽어내는 방법들까지도 전부 다 이루어져 있고, 자, 어떤 선지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또는 이런 표현들은 이런 내용들을 조심해야 된다까지도 상당히 자세하고, 근데 정말 많이 신경 쓴 거는요, 실전적이어야 된다. 시험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해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보는 순간 또 나중에 어떤 모의고사라든가 학교 시험 대비하는 과정에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런 표현들은 뭔가 이 이론에서만 쓰는 거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까지도 아마 실전적으로 해설이 좀 가능할 겁니다. 자, 보다시피 그쵸, 문제 형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 분명히 그쵸,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어떻게 푸는 거지? 해설지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자료 분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나왔을 때 정보를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지까지도 뭔가 나와 있고, 문제 푸는 순서, 정보를 활용하는 순서, 선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뭔가 해설지에 다 담아놨습니다. 총 22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2024학년도 수능 대비해서 나왔던 강의 18강에다가 그리고 자,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는 2회분에 대한 4강을 추가적으로 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요, 새롭게 촬영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출문제고 교재 구성 순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작년 강의를 활용을 하되, 자, 대신에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해서는 새롭게 촬영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든 강의는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할 거고 좀 더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요, 많이 푸는 것보다 풀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복습하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놓친 부분을 하나하나 더 내가 체크해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문제를 풀었다 해서 끝나시지 마시고요. 풀고 나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된 거구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까지도 강의를 통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아마 완벽한 기출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꼭 필요한 문제만 자하고 풀자고요. 효율적이고 더 경쟁력 있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1강에서 또 새롭게 촬영하는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